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요. 오늘 오후에 한국은행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쉽게 이야기합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죠. 재원합충 쉽게 이야기합시다. 해운조선에 돈 다 빌려주고 수십억 빌려주고 떼일판이라서 거들나게 생겼다. 그걸 메꿔준다를 재원합충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경제학 용어를요, 좋은 쉬운 일반적인 거친 말투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재원합충을 위해서 한국형 양적 완화를 추진한다. 한국형 양적 완화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한마디로 해운조선업에 떼인 돈을 그냥 한국은행이 인쇄기를 돌려가지고 휴지 조각처럼 돈을 찍어내어서 그대로 준다. 이걸 한국형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재원합충을 위해 한국형 양적 완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지시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한국은행은 전통적으로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한국에는 일부 소신 있는 한국은행장들이 총재들이 앉아 있을 때,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이성태 총재가 있을 때도 이명박 정권과 트러블이 많았죠. 자, 한국은행 배째라 못하겠다 소리 한 겁니다. 한국은행의 윤명식 부총재보는 2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안 그러면 뭐 산업은행 채권이라든지 수출입은행 채권을 발행해서 국채나 공채가 되겠죠. 공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메꿔야 될 일을 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 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 완화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풀어서 그 돈이 시중에 깔려서 정말로 이루어져도 안 될 때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방책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시급성에도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는 국회에서 법 고쳐온나 내지는 국회 동의를 받아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행이 사실상 부도지경의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에 대해서 돈을 떼주는 걸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지금 경제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저도 반대하고 한국은행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합니다. 정부 어떻게 하려합니까?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입시 가지고 학생들 부담을 들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니 어쩌니 이러면서 등장한 입시 자유라가요, 애들 죽이고 있습니다. 동아리 봉사 때문에 학교가 피곤해지고 고등학교 2학년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자, 서울의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전모부는 학교 다니기가 너무 피곤하다. 도무지 쉴 틈이 없다.
평일에는 학교 수업 후에 자율학습을 하는데 일주일에 이틀은 동아리 활동하고 정신이 없답니다. 이 전체 하늘 이 별연과는 동아리와 독서 토론 동아리를 하는데요. 보고서와 독후감을 꾸준히 작성해야 된답니다. 토요일에는 과학 논술을 대비해 학원에 다니고 일요일은 인근 복지에 관해서 봉사활동도 한답니다. 남는 시간엔 도서관에서 올해 시작한 소논문 자료도 찾는답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도 다 논문 뺏기는데요. 박사도 뺏기죠. 정부는 이번 겨울 방학에 자기소개 컨설팅을 받고 자소서라고 그 컨설팅을 받고 면접 학원에도 다닌답니다. 왜 이래 미친 짓을 합니다. 이 지금 정군이 하는 교육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정말 미친 짓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방식을 더 확대한다니요.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반영 비율이 확대되면서 학생부라는 게 이런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또 무슨 자기소개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온갖 잡다한 걸 갖다가 다 넣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건데 여기가 아메리카입니까? 전군과 같이 피노감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18년 입시에서 그 비중이 확대되어 부담은 더 가중될 거다. 대입에서 비교과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를 대비한 사설 입시 컨설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18년도 대학 전형 계획에 따르면 현 고2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비율이 23.7%로 확대된다. 2016년에 비해서 5%씩 올랐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동아리, 봉사, 독서 등 비교과 활동을 입학사정관이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으로 평가한다. 입학사정관이 돈 안 먹을 거라는 걸 누가 보정을 합니까? 이렇게 억지로 컨설팅 받고 과외 받고 해서 한 동아리 활동이나 이 비교과 활동, 독서가 논문 작성이 마음에 우러나지 않아서 한 봉사활동이 뭔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짓을 합니까? 자, 학교 선생들은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를 반기지만은 학생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선생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학생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며 토론식 수업이 늘어나는 등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교 현장 분위기를 많이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현재 대학 입시 구조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입은 학교 내신을 위주로 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높고요. 이른바 상위권 대학 30개는 올해 25,000명가량을 논술 시험으로 선발하는데요. 이들 대학 중 상당수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영역별 등급을 합산하는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데 영어나 수학과학 등 일부 과목의 재능을 보이는 특기자 전형으로 수백 명씩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결국 교과는 물론 비교과를 준비하면서 수능과 논술 준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학에 가는 방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컨설팅 받고 과외 받고 공부가 아닌 것도 과외 받아야 되는 자기소개서를 과외 받아야 되면 없는 집 아들은 대학 가라는 겁니까? 가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일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아는 사람 아들들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인 거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했다고 떼주기도 한답니다. 참 대한민국은 왜 갈수록 이렇게 개판으로 가는지 입시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